되게 어두운데 점도 자체는 되게 붉어서 되게 좀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도가 예를 들어 그 어둡고 점도가 되게 높거나 이랬을 때 이제 다 자꾸 꺼지네요. 그냥 할게요. 농도랑 점도 이제 좀 차이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점도가 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찐득찐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쉐이딩이나 패킹 같은 개념의 작업을 할 때 잘 안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무래도 입자 자체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잘 스프레드 자체가 잘 안 되어서 잘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술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부과를 할 수 있어야 그 점도 자체가 굉장히 좀 찐득한 그런 잉크들을 이제 컬러 잉크에 가까운 것들을 쓸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통 말들을 많이 하죠. 반대로 농도 자체는 어두면 어두울수록 이제 발색되는 컬러 자체가 되게 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 자체를 잘 맞추시게 되면 나는 아직까지는 좀 최대한 좀 잘 퍼졌으면 좋겠다. 빨리 작업을 하고 싶고 기술적인 게 지금은 그래도 좀 약간 중견 작업자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 좀 최대한 그래도 점도 자체가 좀 떨어지는 묽은 색 이제 그 점도가 있는 그런 잉크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수 있어요. 대신 농도 자체는 조금 더 어두운 톤을 같이 써주시는 게 좋겠죠. 뭐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네, 뭐 이런 사소한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좀 있으실까요? 혹시 부위별로 파워 값을 좀 다르게 하는 네. 부위별로요. 그쵸. 이제 보통 우리가 부위랑 위치별로 파워 값을 다 다르게 쓰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손 감각에 좀 의존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특별한 규칙성이 있느냐를 찾으려면 본래는 개인이 찾는 게 맞기는 합니다. 이게 가장 좀 정확한 값이긴 하세요. 근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위치별로 예를 들어 피부 바깥쪽 살 있죠. 그리고 외쪽에 있는 살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저항값이 세요. 이 저항값 자체가 저항값이 약한 거죠. 이제 텐션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바늘이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안쪽 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항상 경험하실 때 되게 안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인위적인 이런 텐션을 이용을 해서 스트레칭을 잘 해줘서 좀 저항값 자체를 내려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 1차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 머신 관련해서 그럼 조금 더 부가적으로 잘 들어가게 해주시려면 오히려 파워를 낮추시고 바늘을 길게 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좀 잘 들어가요. 머신이 롤하는 이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타격 속도는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이제 힘 자체가 뭐 이제 규격화 외로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피부에서 얻는 저항도 강해져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뭐 과학실험 같은 거 녹말 그 물 같은 거 아시죠? 녹말 물 같은 풀 같은 거에 우리가 그냥 손을 이렇게 넣으면 물처럼 들어가는데 충격을 가하면 반죽처럼 탕 튕겨나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피부가 좀 비슷해요. 성질 자체가 콜라겐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 충격 자체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 저항값이 훨씬 더 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충격 흡수를 많이 해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좀 이 머신 속도 자체를 살짝 좀 떨어뜨려 주시고 대신 니들 자체를 좀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빼서 저항을 좀 최소화한 다음에 넣으시면 내가 손 속도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그냥 느리게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들어가는 속도는 훨씬 더 좀 빨리 수월하게 넣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바늘 방향이 있잖아요. 또 네. 이렇게 긋는다고 하는 이렇게 긋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라는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있죠. 이제 우리가 저희 뭐 교재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을 저희가 그 둔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당겨서 쓰는 걸 이제 예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겨서 쓰는 건 라이닝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 근육 자체가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안쪽으로 당기는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라이닝 했을 때는 좋으실 수 있는데 매그넘이나 이런 걸 매그넘 진행 방향이랑 반대가 되는 이런 예각으로 쓰시게 되면 당겨서 쓰시게 되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면 머신의 진행 방향, 그러니까 찔리는 방향이 있겠죠. 머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진행 방향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내 라인이나 이제 쉐이딩 자체의 진행 방향이 또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방향이 둔각이에요. 밀어 넣는다고 하죠. 머신이 찌르고 있는 이 나오고 있는 진행 방향과 내가 선을 진짜 긋고 있는 이 진행 방향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속도 자체가 빨라도 괜찮아요.
진행 속도 자체가 빨라도 이 우리 침습 구간 자체가 정확하게 침습을 해주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예각을 쓰게 되면 저는 당기고 있죠. 그런데 머신의 진행 방향은 앞쪽인데 저는 제 안쪽으로 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늘이 나오는 쪽과 내가 나오는 쪽이 정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침습 구간까지 바늘이 다 들어가서 착색을 하기도 전에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착색이 좀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진행 속도가 빠른 건 사실 매그넘이거든요. 라인이 우리가 뭔가 추상적으로는 더 빠르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진행하는 속도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진행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라인을 한 번에 이렇게 쭉 가잖아요. 대신에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시간이 빨라서 되게 빠르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손 스냅 속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과 매그넘은 어떻게 하죠? 굉장히 빠르죠.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매그넘을 쓰실 때는 어지간하면 그래도 항상 좀 이제 둔각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좀 안정적인 쉐이딩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예각을 쓰셔도 되고 둔각을 쓰셔도 되고 다 괜찮아요. 이건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 부위나 내가 진행하는 각도에 맞춰서 나한테 좀 계속 체화를 시키는 것 뿐이지 대신 초반에 쓰실 때는 아무래도 둔각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내가 좀 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나요? 도움 되세요? 네, 뭐 계속 주셔도 괜찮습니다. 블랙앤그레이 작업할 때 네. 그레이 잉크를 쓰는 거랑 또 희석액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네. 일단 차이점이나 장단점이 있다고 있어요. 블랙앤그레이를 쓸 때 희석 잉크를 쓸 때랑 회색 잉크. 네, 그레이 잉크. 회색 잉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화이트워시 잉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레이워시라는 말이 있고 화이트워시가 있죠.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워시를 하는 친구인데 화이트워시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컬러 잉크예요. 희석 잉크랑은 아예 괴가 다른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석 잉크라는 건 원액이라는 게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블랙 잉크라고 하는 농도 10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증류수라든지 기초적인 희석액을 탐으로 인해서 농도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까 점도랑 농도를 설명을 드렸었죠. 농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자랑 농도 그 톤 자체가 완전히 옅게 변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은은하거나 무드 있는 그림을 풀고 싶으실 때는 그레이워시를 쓰실 수가 있는데 화이트워시 같은 경우에는 톤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제일 밝은 톤, 중간 톤과 상관없이 전부 다 농도가 10이에요. 블랙잉크 원액 쓰시는 거랑 농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그레이워시는 가볍게 푸셔도 블러드 베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는지 잘 안 들어갔는지 육안으로 좀 혼동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대신 장점으로는 발색이 됐을 때 되게 은은해요. 살짝만 들어갔어. 근데 화이트워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육안상으로는 들어가는 게 잘 보이지만 그만큼 컬러 잉크이기 때문에 착색 자체를 우리가 이제 부드럽게 푸는 쉐이딩의 느낌보다는 면밀기 작업보다는 아무래도 패킹에 가깝게 해야겠죠. 그래서 패킹 스킬이 떨어지게 되면 바늘 자국이 굉장히 심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업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 스킬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두 가지를 쓰심에 있어서. 그래서 기초적으로는 저희가 그레이워시를 좀 초반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화이트워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내가 좀 컬러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연장선에 두고 과도기적 스타일에 좀 맞춰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제가 좀 드리는 개인적인 팁인데 제가 지금 화이트워시만 이것만 한 6, 7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지금 문신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근데 이 화이트워시가 우리나라에 사신 분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저 말고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단가가 안 나옵니다.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진짜 하셨을 때 뭔가 내가 투자되는 시간, 노력량, 그리고 잉크 단가 코스트 자체도 매입 비용도 조금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객인 손님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블랙앤그레이랑 사실 무드나 색감적인 차이 말고는 크게 막 뭔가 메리트를 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컬러 리얼리스틱이나 사실 다름이 없는 작업이지만 그만큼 저희가 또 코스트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단가적인 좀 손해가 좀 있다. 요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좀 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블랙 패킹 할 때 좀 컨텐적으로 해야 될 때요. 네. 그 피랑 짓물 때문에 좀 탁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네네. 그게 발색도 탁해지게 나오는지.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이제 큰 면적을 패킹을 할 때 좀 탁해진다라고 느끼는 건 사실 좀 직관적인 거예요. 맞는 말씀이신 거죠.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실제로 시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시는 건데 큰 면적일수록 데미지 조절이 좀 관건이거든요. 결국에 우리 피부라는 건 단위 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 안에서 피부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 이상의 좀 터치를 하신다든지 이 터치는 우리가 외부적인 마찰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머신으로 만지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닦는 것도 그렇고 뭐 바르는 것도 그렇고 옷에 쓰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정 횟수가 넘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우리가 히스타민 과다 분비가 되고 막 하니까 이제 진물, 삼출액 같은 게 과다 분비가 되겠죠. 근데 이때 그냥 진물하고만 희석이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피부 자체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이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미 붓기도 많이 붓게 되고요. 그리고 모공도 확장이 같이 됩니다. 이 붓기가 붓고 모공이 확장이 된다는 건 아무래도 피부 저항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한 번에 타격을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하게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작업자 입장에서는 안 들어간다 라고 느끼게 되고 더 많은 터치를 하게 되고 그렇죠? 더 깊게 넣으려고 하게 되겠죠, 심리적으로. 그러면 더 면역과민 반응이 심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악순환처럼 가다 보니까 막판에는 밀도가 꽉 차지 못하고 뭔가 좀 탁해 보이고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회색 같지? 약간 뭔가 녹색스럽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이유가 사실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리터치를 해서 보강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멀리 보시고 미리 좀 사전에 그런 증상이 일어날 때 사전에 좀 짧게 스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데미지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죠. 진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진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데미지 때문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진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 거지만 진물 양이 많았을 때가 우리가 흔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쉽게 생각하면 조직 손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침수 구간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표피층을 뚫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우리 이제 뭐 각질층, 뭐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그 아래에 있는 표피 맨 아래에 있는 기저층 그리고 이 진피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유두층 이 두 구간을 우리가 침수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살아있는 세포인 상피세포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 번에 침수 구간을 툭 뚫고 저항을 이겨내고 한 번에 툭 뚫어서 침수 구간에 정확하게 안착을 시켜주면 좋은데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후벼파듯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건 손님 컨디션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작업자 개인의 이 기술적인 역량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신사에게 가장 좀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역시 데미지 조절이 되는 이유가 사실 이 때문에 있습니다. 발색은 다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해결되셨나요? 질문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연한 그 희석에 넣었을 때 블러드 베이스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안 보여가지고 혹시 잘 볼 수 있는 그게 있나요? 노하우로? 블러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좀 현혹되기가 쉬우실 거예요. 진짜 어렵죠. 아무래도 피보다 이 블러드 베이스가 보이는 이유 자체가 피보다 내가 넣는 잉크의 농도 자체가 옅어서 그래요. 그래서 피 자체가 훨씬 더 채도가 낮다 보니까 훨씬 더 이 피색감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 감각을 먼저 잡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석 잉크를 쓰실 때 초반에는 내가 정말 유려한 기술을 쓰거나 부드러운 쉐이딩 스킬이나 이걸 쓰실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확하게 착색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그 정도 단계까지 단단한 착색을 그레이워시 잉크로 못 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공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러드 베이스가 점점 올라오고 피기가 점점 올라오니까 이거 저승됐다가 이거 터지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하시거든요. 혹은 이거 점점 더 어두워지고 진해지고 이러는 게 아닌가, 여기 이 부분만 너무 어두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근데 또 쉽게 생각하면 잉크는 한정된 그 농도 이상의 색을 못 내요. 아무리 내가 터치를 많이 하고 그 위에 리터치를 계속을 해도 결국에는 이 잉크가 낼 수 있는 색은 내가 3농도를 썼으면 3농도가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진해 보이고 해도 결국에는 초반에는 다 해도 회복되고 날아가고 나면 딱 3농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이 농도까지 찍을 수 있는 양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겁내지 마시고 초반에는 이 그레이워시를 처음 쓰실 때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최대한 빨리 감을 잡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나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좀 질문 받아보고 이제 저희 아담 예보 선생님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많이 해결이 되셨나 보군요. 그럼 아담 예보 선생님 좀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받으세요. 네, 질문 끝난 거 아니야? 아, 끝난 거 같은데? 많이 물어보세요. 아, 저는 재일이 형이랑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저렇게 전문적인 답변은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드릴게요. 볼트수에 따른 쉐이딩 테크닉의 차이가 있나요? 볼트수요? 네. 저는 하나로 거의 통일을 합니다. 볼트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피랍만 알고 있다면은 그 피랍에 따라 손이 바뀌면은 작업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볼트수에 크게 집착을 안 하는 편이에요. 피랍이라 하면 깊이를 말씀하시는 그 느낌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넣었을 때 잘 들어간다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잘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부마다 다 다른 게 가장 크게 어려운 점이긴 한데 뭐 이분한테 팔에다가 작업을 하면서 패킹을 했을 때 닦았잖아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느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냥 다시 닦고 다시 패킹을 해봐요. 근데 하면서 진피층에 잘 들어가는 그 피랍이 있거든요. 그때 닦았을 때 패킹이 잘 됐다면 그 피랍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좀 더 엄청 요약적으로 쉽게 말씀드립니다. 본인만의 피랍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뭐 볼트 수도 중요하겠고 뭐 스킬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느끼는 잘 들어간다는 그 피랍, 그거 하나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손님이 왔을 때 이분한테는 좀 다른 스킬, 다른 볼트가 이렇게 세팅 안 해요. 무조건 손에 그 느낌만으로 정합니다. 이거를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작업자분들이 그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온스 맞추는 거 있잖아요. 희석에 섞을 때 근데 뭔가 배운 대로 섞은 것 같은데 해보면은 되게 진해서 물 막 넣고 그렇게 하는데 희석을 몇 개 이렇게 놓고 쓰시는지 어떻게 맞추시는지. 근데 그 온스에 대해 집착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배운 대로 했는데 잘 안 됐던 거예요? 그것도 있고 작업이 작은 작업을 하는데 한 5개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엄청 진하게 나와서 진하게. 네. 그 중간 톤이나 명암을 넣는데 좀 진하게 나옵니다. 네. 저는 6개를 총 온스를 하거든요. 블랙을 제외하고는 처음에 명암을 깔 때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짜리 말고 거의 안 써요. 세 방울짜리도 거의 안 써요. 두 방울짜리로 여러 번 패킹을 해내면 좀 진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한 부분을 할 때는 최대한 5방울 이상을 따라져 있는 잉크를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르쳐 준 게 좀 못 믿어지다 싶으시면은 월드 페이머스라는 브랜드에서 그레이워시 세트가 나오는데 제가 써본 세트 중에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월드 페이머스 그레이워시 세트. 이미 벌클 작업자들이 계산을 해서 제품으로 나온 거죠. 네. 그거 저는 정말 괜찮게 썼어요. 지금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도 그냥 대충 따르고 그냥 물 넣고 쓰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세팅 값이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그림과
본인의 손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있나요? 피랍을 찾다가 실수로 깊게 찔러서 좀 퍼지거나 그럴 때 수습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다시 닦고 덜 넣으시면 돼요. 더 넣어보시면 아,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죠. 바늘을 길게 뺐을 때요. 네. 퍼지거나 했던 경우가 라인을 그을 때인가요? 피부에 깊게 들어가서요. 근데 말 그대로 다시 닦고 조금 덜 넣어보세요. 그럼 고르게 들어갈 겁니다. 머신 어떤 거 쓰세요? 지금 하이퍼 머신 어떤 거요? 하이퍼 머신 쓰고 있어요. 일단 저는 장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FK 머신 회사에서 새로 나온 머신 진짜 써봤거든요. 아, 타투도 장비빨이다. 아, 정말 기가 막혀요. 장비는 진짜 좋은 거 쓰셔야 돼요. 혹시 머신 몇 대 정도 사용하세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좋은 거 썼어요. 잉크젯 다 써봤고 FK 머신, 샤이너크 다 써봤는데 일단은 잘하는 사람들은 훨씬 다 샤이너크 아니면 FK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FK 정말 잘 맞았어요. 하나로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머신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네, 하나 맞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손에 집착을 해요. 근데 FK는 저 인정. 진짜 좋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경험을 최근에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그 좀 사이즈 큰 작업을 할 때 작업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작업 순서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다고 하면 긴 팔인가요? 큰 팔 이상이 될 때 보통 A4진에서 우리가 도하면 프린트해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하시려는 장르가 블랙 앤 그레이세요? 예, 그걸로 이제 기준을 했을 때 일단 주제와 어떤 디테일한 소재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아주 포괄적이네. 잠시만요. 두뇌 조절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의 팔을 먼저 찍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담을 통해 결정이 된 소재들을 다 조합을 시켜서 디자인을 해냅니다. 전체 디자인. 네. 그리고 긴 팔을 전부 다 찍진 않아요. 전선을. 저는 여기 완성하고 그 다음 전 찍고 완성하고 그 다음 전사 찍고 완성하고 그 다음 전사 찍고 완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저점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림이 막 이어진다고 하면 그걸 구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구도를 미리 포토샵으로 잘 짜놓은 상태로 시작을 한다면 쉽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긴 팔을 문의를 했는데 일단 서로 소재에 대한 소통이 아예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손님 장비 한번 넣어볼까요? 장비를 넣었어. 그럼 그 위에 또 다음 작업 때 또 이거 뭐 넣을지 이렇게 하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손님이랑 아예 전부 다 결정을 해놔야 돼.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섞어가면서 무조건 손님 말 듣지 말고 본인이 포트폴리오 올려야 될 거잖아.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하고 싶은 소재들 그 손님의 니즈를 좀 섞어가지고 디자인을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 정해놓고 하나하나씩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하죠.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장비를 넣고 위에 해골을 넣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이를 어떻게 연결을 짓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그냥 톤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래요. 네. 사이즈 구도 잡는 게 어려워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손님 팔을 그 차렷 자세에서 옆모습을 찍은 다음에 거기에 포토샵으로 합성을 시키면서 구도를 미리 짜요. 다 짜놓고 시작. 이거는 전사를 같이 찍는 순간이 온다면 더 꿀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뭔가요? 지금 그 입모양 봤는데 빨리 말해봐봐 이거. 저 네. 요새 고민이 있는데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보면서 근데 수업을 들으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네. 어떤 사이즈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주먹 사이즈만 하는데 3-4시간 걸리고 저는 주먹 사이즈 하는데 10시간 이상 걸려요. 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네.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제가 연호님이랑 연락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반려견 작업 되게 예쁘게 하시는 분 요만한 거 반려견 하시는데 네. 8시간 이상 걸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만큼 천천히 디테일 털끝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작업을 하는 거죠. 긴 시간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한 올 한 올 데미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긴 시간이 가능한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디테일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오래 걸리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쌤은 그림보다는 그냥 디자인을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겠네요. 작업을 할 때요. 네, 그림은 안 그리는 거죠. 그림은 이미 그릴 줄 알아서 안 그리는 거죠. 네. 근데 손님마다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면은 본인 작업할 시간이 없어져요. 또 연필로 그리는 건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어차피 연필로 들어가는 거랑 머신으로 들어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미술을 10년 이상 했었는데 머신을 잡았을 때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림에 아무리 투자를 해봤자 결국에 머신을 잡게 되면은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아예 공부를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기초적인 이론 정도를 알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그거를 머신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그럼 공부판 연습이 더 중요하겠네요. 네, 중요하죠. 결국에는. 네. 근데 소위 말하는 욕심이 되게 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슈퍼루키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정점을 찍어버리는 그런 사기캐들. 그런 분들도 있고 소위 말하는 네임드 작업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 피드에 이미 그림으로 증명이 된 상태에서 공업판을 올리시면은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기는 해요. 네. 저는 예를 들면 그 리포라는 작업자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맨 밑으로 들어가면은 본인의 작품을 이미 다 피드를 다 올렸어요. 머신도 안 산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어떤 그림을 공부하고 있어요. 나 그림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과정을 올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작품이죠. 그 완성된 자기만의 작품. 그걸로 피드가 구성이 이미 된 상태에서 고급판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대중들은 좀 더 신뢰를 더 깊게 가져요. 와, 그림 이렇게 그리네? 그림 너무 좋은데? 아, 이 사람 머신 잡으면 장난 아니겠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팔로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림은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진짜 제대로 한번 아티스트 돼보자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처음에 밑바탕을 좀 다져 놓으시고 그냥 어중간한 그림 말고 진짜 이 사람 아티스트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 또 있나요? 그럼 도안 하나 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도안을 하나 짜는데요? 네. 저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얼마요? 이게 상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손님이랑 소통이 안 돼버리면은 서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소재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도안 짜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느낌만 받고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그게 쳇바퀴 돌게 되면은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처음에 상담할 때 좀 확실하게 손님이랑 저랑 좀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결정을 딱 해야 돼요. 그러면은 디자인하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죠. 보통 작업할 때 요즘에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디테일하고 부드럽게 빼고 싶으면 타격감을 좀 느끼면서 겉으로 스치듯이 하는 게 더 쌓는 게 더 부드럽게 잘 바늘 자국 없는 부드러운 톤을 내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부드러운 톤이
뭐 어느 정도의 진화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깊이 넣어서 넣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거의 쌓듯이 이렇게 넣는 게 좀 잘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태국감을 좀 느끼면서. 네. 근데 어쨌든 디테일한 예를 들어 얼굴 인물이라고 하면 얼굴에 대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찾지만 여기까지는 매끈하게 잘 쌓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배경으로 이제 포인트 잡고 풀어주는 구간에서 매끈함을 큰 걸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잔잔바리로 쌓는 걸로 계속해서 그렇게 보석에 풀어야 되는지 오히려 매끈함을 큰 걸로 바꾸면 직경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지 좀 거칠게 나온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매끈함이 커질수록.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되게 부드럽게 잘 푸시잖아요. 아, 제 걸 보셨나요? 그럼요. 아니, 포트레이트 작업을 하실 때 쪼개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부드럽게 잘 나오는데 좀 네, 큰 면적을 칠 때 좀 덜 들어간다. 보통은 이렇게 쌓듯이 부드럽게 푸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매그넘 이게 매그넘이라고 치면은 바늘을 짧게 빼서 팁이 거의 닿듯이 그 농도를 묽게 해서 이렇게 팁이 아무러지진 않지만 그대로 닿듯이 푸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지. 저는 뭐 큰 매그넘이든 작은 매그넘이든 뭐 식빵에 잼을 바른다는 과정을 했을 때 착착 쳐내면서 바르진 않잖아요. 네. 최대한 고르게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쫙 발라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착착착 이렇게 절대 안 쳐요. 그냥 자연스럽게 눌러요. 네. 근데 큰 매그넘이 커질수록 그 누르는 힘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네요. 네. 매그넘이 커지면은 그 피부 저항력도 조금 더 세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의 분포도가 좀 넓어지니까 그래서 볼트도 조금 올려주고 조금 더 누르는 힘도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매그넘이 커질수록. 그렇게 크게 쫙 누르면서 밀어내시면은 좀 더 힘을 좀 더 줘보시면은 아마 더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질문 아까 질문하셨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가장 예를 들어서 포인트 되는 그것도 인물로 표현을 한다면 뭐 늑대를 표현한다고 하면 눈에 가장 진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다이나믹으로 쳐서 한 번씩 다 뽑은 다음에 네. 나중에 여기가 좀 프리멍텅하거나 하면은 리터치를 하거나 더뭐 주퍼블랙 들고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한 번에 처음부터 데미지가 많이 가기 전에 한 번에 제대로 바꿔서 끌어내요. 네. 근데 그 끌어낼 때 혹시 같은 다이나믹 말고 주퍼 블랙이라든지 트리플 블랙 다른 잉크를 쓰시나요? 더 처음부터 농도가 진하거나 발색이? 저는 주퍼랑 다이나믹이랑 별로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걸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바꾸는 건 별로 중요해요. 잉크를 가리지 않고 그냥 네, 그대로 가리지 않죠. 그거는 제가 제 작업 대상을 씻을 때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아마 좋으실 겁니다. 좀 자신 있거든요. 또 없나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